근데 제가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은 일이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원분들께도 말씀드린 게 어쨌든 제 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페미니즘을 뭐 가르치러 온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완전히 다 바꾸려고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심상정 총리로 연정이 가능하다더라. 네. 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건 루머에 좀 불과한 건가요? 아니요. 거대 연방 체제 종식시키자!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진 의혹에 대한 특검에 응하라. 윤석열 후보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지금 새시대준비위원회는 진보와 중도에 원래 계신 분들의 유권자분들 중에 이번 대선에서 내가 진보라고 표명되었었던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이 모인 팀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시지 않고 윤석열 후보님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석부위원장은 그 본부장의 윗 단계로서 좀 부족한 일이 있으면 메꾸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좀 젠더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관련한 기획들을 미래선착본부랑 같이 연결되어서 일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을 좀 메꾸시는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부여된 역할 안에서 내년 이제 투표일까지 조금 이런 점은 내가 좀 이뤄내고 싶다 하는 그런 비전 같은 거 좀 있으시다면? 제가 윤석열 후보님 만났을 때 몇 가지를 여쭸었는데 제가 여쭈지 않고도 그냥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내 임기 동안 여성들이 안전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자유롭고도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전 거기에 해당하는 국민들 중에 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여성 폭력이 막아지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나 정책 공약 같은 것들을 발굴하는 역할들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중 하나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고 그 안에 2차 가해 관련해서 2차 피해 관련해서 양태를 구분하고 한 법안 내용이 있는데 그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까지 2차 피해라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발생되었을 때 국가가 그 다음에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냥 선언문에 가까운 법안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 가늠을 수 있는 공약, 예컨대. 근데 이 2차 가해라고 하는 건 지난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사건 때 민주당이 가장 크게 저질렀었던 잘못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요하게 좀 다뤄야 될 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만들 때 이수정 교수님과 같이 만나면서 토론회를 연다던가 이런 걸 기획하고 발굴하고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가지고서 오신 게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님이 좀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특정 유권자 계층이 좀 있다고 좀 보시는지. 아무래도 여성 청년들에게 제 목소리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전 사실 유권자를 데려온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제 목표는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님이 듣지 못했었던 목소리를 오히려 여기에 전달하여서 그들의 사정이나 생각이나 문제들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라 표를 끌어온다기보단 여기 안에서 다른 분들이 원하는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페미니스트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영입했다 네. 이런 평가가 좀 나오지 않기 위해서 네. 어떤 노력을 좀 많이 하게 되시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나이나 경력에 비해서 좀 높은 결정권 위치에 놓이게 된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사진을 찍고 사라지는 영입용 인재가 아니라 정책이나 공약 같은 것들을 실제로 들이밀고 또 결정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야죠. 그건 근데 제 역할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기도 해요. 또 다른 또 여성 정책을 윤
후보님께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건 여성 정책이 좀 있으시다면? 뭐 N번방 방지법 관련해서도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이 스크리닝이나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되고 그게 일반 대중들에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있는 여러 가지 충돌이나 파열음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법안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뭐 역할이라던가, 뭐 아니면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것도 한 20년 넘게 제정돼야 된다고 계속 이제 요구되어 와서 지난 국회에서 통과됐었는데, 사실 누더기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련한 뭐 개정 사안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후위기 쪽으로도 미래의 아젠다가 아니라 탄소 중립 플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 전환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인가, 완벽한 공약은 아닐지라도 좀 논의를 시작해보는 물꼬를 틔우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윤 후보님이 좀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떻게 이렇게 받게 만드실 거죠? 저는 생각보다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번 뵙고 이런저런 제안을 드렸는데 굉장히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검토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주셨어요. 저는 정치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강직함과 동시에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역할을 잘 만들고 잘 설득하는 일일 것 같고, 최종적으로 후보자님이 잘 결정하시길 빌어야죠. 윤 후보께서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저희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좀 지금은 어떤 분이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고죄라고 하는 게 지금 형법에서 강간죄에서 다시 이것을 강조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무고라고 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성폭력 관련한 법안에 다시 집어넣는 것은 저는 강조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다. 근데 제가 그건 아직 후보자님께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후보자님께 말씀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내부에서 좀 토론이나 논의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도 거기에서 제 의견만을 말하지는 않겠죠. 예,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2030 남성들의 부정적 여론이 거세고, 내일 이제 국민의힘 대학생 위원들은 집회도 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네.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이렇게 좀 달래기 위한 이렇게 소통 방안이 좀 있으신지, 당원들이잖아요. 네네. 네, 제가 당원분들께도 말씀드린 게, 어쨌든 제 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페미니즘을 뭐 가르치러 온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완전히 다 바꾸려고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최종적인 결정권은 당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후보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의 한계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저는 단순히 성폭력을 반임하는 정당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보수의 가치도 사실 아니고, 성폭력을 막고자 하는 정치 목표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공통 분모부터 먼저 찾으면서 여러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득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제 대선 끝나면은 뭐 직을 지금 약속받은 게 아니고 대선이 끝나면은 다시 제3지대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도 지금 요즘에 그런 논란 때문에 네. 좀 진정성을 좀 의심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 혹시 없으신지? 네. 제가 진정성을 갖고 있는 건 이제 제가 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봐주는 것보다 내가 그런 확신이 있는지, 나의 목표가 변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원래 우리가 87년 이후에 만들었었던 왜 이분법적 이데올로기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진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민주당이 먼저 저는 진보의 길을 버렸다고 생각해요. 성폭력을 방임하고 촛불혁명 이후에 제안했었던 뭐 100대 촛불과제 같은 것들 정책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제가 먼저 약간 송곳의 역할을 했다라고 나중에 그런 평가라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전에 소속했던 두 개 단체에서 네. 다 이게 뭐 강도 높게 비판은 안 했지만 유감 정도는 표명을 했어요. 지금 새시대에 오시기 전에 지지해주던 분들한테 뭐 좀 해주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시다면? 제가 사실 말씀을 안 드렸었던 건 아닌데 단체다 보니까 전체의 결정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없는데 모두를 설득하기 불가능했기 때문에 단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제가 들어오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전 적어도 12월 24일 전까진 안심연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그 룰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정을 꾸린다면 어떻게 연정을 꾸릴 건지, 단일화를 한다면 어떻게 단일화를 할 건지.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이 단일화 논의가 뒤로 밀리면 사실 그냥 사자구도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양당에게 단일화를 계속해서 요구받다가 못 이기고 다시 단일화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선전환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새 시대로 가게 된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의 조건이 변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청년 정치인을 대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그런 태도, 뭐 아들 대하듯이 대하고 이런 태도들, 네. 패싱하고 이런 태도들을 비판하셨어요, 저희 인터뷰에서. 네. 그래서 지금도 조금 비슷한 사유로 해가지고 좀 상임선대위원장 사퇴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제가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은 일이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좀 더 저는 어릴 때 녹색당에서 공동운영위원장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공동위원장이 대표 자리거든요. 비슷한 일 굉장히 많았어요. 그 좌우를 가리지 않고 어쨌든 한국은 나이 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사람에 대한 편견, 하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 물론 이준석 대표님께서 하대받지는 않으셨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장유 요소 뭐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능력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곧 또 다른 역할들을 대표도 사임하진 않으셨고 또 다른 역할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라는 분이 네네네. 아시죠? 봤어요. 네. 네. 그 심상정 총리로 연정이 가능하다더라. 네. 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건 루머에 좀 불과한 건가요? 아니 그거는 제가 사실 김수민 평론가님이랑 되게 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노가리 까듯이 깐 건데 사실 새 시대에 들어오기 전에 대선전환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상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심상정 후보님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그때도 총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심상정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 안철수 후보님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서울시장이 좋으실까? 장관직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하던 상상이다. 지금 네. 이곳에 와서 추진하려는 그런 건 아니다. 전혀 아니죠.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당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후보자의 어떤 정치적 노선을 이후에 결정할 수 있는 집단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사석에서 그냥 이렇게 농담 따먹기 하던 식으로 얘기했던 건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